여러분은 82세 의사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지팡이 짚고 걸으며 은퇴한 모습을 상상하실 텐데요. 저는 올해 82세 김정섭입니다. 현재 52년째 류마티스 내과 진료실을 지키고 있어요. 저는 오늘도 아침 6시에 일어나 이것 한 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신 뒤 7시 30분이면 병원에 도착해 환자분들을 맞이합니다. 매일 환자들의 손끝 하나하나 만져보며 관절 상태를 확인하고 무릎을 구부려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나이에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하느냐고요? 사실 3년 전만 해도 저 역시 아침에 일어나면 손목이 뻣뻣했거든요. 무릎도 계단 오를 때마다 욱신거렸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펜을 들고 처방전을 쓸 때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병원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도 숨 한 번 안 차죠. 환자분들이 신기해하며 물어보세요. 선생님은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느냐고요? 매일 아침 단 하나의 습관이 저를 바꿨습니다. 단순하죠?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한 그 변화의 진짜 이유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되던 해였어요. 하루 종일 환자들을 진료하고 나면 손목이 따끔거려 컵을 들기도 버거웠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죠. 워낙 오랫동안 의사 일을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들이 굳어 있었어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무릎도 마찬가지였어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억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제가 류마티스 전문의이니까 스스로 진단해 봤어요. 혈액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어봤죠. 다행히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 초기 증상이 분명했어요. 그 순간 수없이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환자분들이 저에게 선생님, 아파요라고 말할 때의 그 마음을요. 밤에 잠들기 전 무릎을 주물러야 겨우 잠들 수 있었거든요. 52년간 관절염 환자들을 치료해 왔는데 정작 제가 그 고통을 직접 겪어보니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환자분들이 왜 그렇게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지 알겠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뻣뻣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변화는 아주 작은 이야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환자분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들깨를 먹기 시작한 후로 무릎이 많이 나아졌어요. 솔직히 그때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들깨가 관절에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관절과 염증에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3개월째 꾸준히 드시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논문들 찾아봤어요.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했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연구들이 여럿 있었어요. 관절염의 본질이 염증이라면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마음을 정했습니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관절 통증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직접 해보자고요.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들깨 한 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는 별다른 변화를 못 느꼈어요. 2주가 지나도 뚜렷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3주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는데,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눈을 떴는데 왠지 손목이 덜 뻣뻣한 느낌이 들더군요. 혹시나 해서 손을 오므렸다 폈다 반복해 보았습니다. 정말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한 달 후엔 무릎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그 욱신거리는 느낌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벌써 3년째 그 습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목 통증은 거의 없어졌고 무릎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이 작은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그 원리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들깨 속
오메가3 지방산의 놀라운 항염 효과예요. 들깨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이 우리 몸속 염증을 줄여주는 핵심 역할을 하죠. 관절염의 근본 원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염증이에요. 관절 주변 조직이 계속 염증 상태에 있으면서 연골을 손상시키고 그로 인해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알파리놀렌산은 이런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의 생성을 억제해줘요. 환자분 중에 박영자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78세셨는데 무릎 관절염으로 3년간 고생하셨죠. 매일 들깨 2스푼씩 드시기 시작한 지 2달 만에 계단 오르기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매일 아침 공복에 들깨 1스푼을 따뜻한 물 1컵에 타서 마시세요. 들깨를 그대로 씹어서 드셔도 되지만 분말로 만들어서 물에 타 마시면 흡수가 더 잘 돼요. 꿀 1티스푼 정도 넣으면 맛도 좋아집니다. 하지만 조심하실 점이 있어요. 들깨는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셔야 해요. 또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신다면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오메가3가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평소 관절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들깨 오메가3가 관절염과 골다공증을 동시에 개선하는 놀라운 메커니즘이에요. 들깨의 알파리놀렌산은 우리 몸에서 EPA와 DHA로 변환되면서 뼈와 관절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줘요. 먼저 관절염이 왜 생기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속에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즉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물질들이 있어요. 이 물질들이 관절 주변에서 계속 통증을 유발시켜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들깨의 오메가3가 이런 나쁜 물질들을 70% 정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더 신기한 건 들깨가 좋은 물질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착한 물질들을 우리 몸에서 직접 만들어주거든요. 마치 소방관처럼 불난 곳을 진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뼈를 만들고 부수는 이 균형이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뼈를 갉아먹는 세포는 지나치게 활발해지고 새로운 뼈를 만드는 세포는 점점 힘을 잃게 되죠. 그러다 보면 뼈는 조금씩 부서지기만 하고 다시 채워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런데 들깨는 이 균형을 다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뼈를 깎는 세포의 활동은 줄이고 새 뼈를 만드는 세포는 다시 힘을 내도록 도와줍니다. 게다가 들깨에 들어있는 오메가3와 미네랄은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작용까지 해줍니다. 제 환자분 중에 이철수 씨가 계셨어요. 80세 할아버지인데 손목 관절염과 골밀도 저하를 동시에 앓고 계셨어요. 들깨를 3개월간 꾸준히 드신 후 관절 통증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골밀도 검사에서도 개선 소견을 보이셨죠. 또 다른 환자분인 김순덕 씨는 76세 할머니인데 어깨 관절염과 척추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셨어요. 들깨와 함께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드신 지 2달 만에 아침 기상 시 뻣뻣함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들깨 오메가3의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하세요. 햇볕을 쬐며 가벼운 산책 후 들깨를 드시면 칼슘 흡수와 뼈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들깨를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아요. 칼슘과 오메가3가 만나면 서로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특히 저녁 식사 후 들깨 우유를 마시면 밤사이 뼈 재생에도 도움이 돼요. 주의하실 점은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들이에요. 오메가3가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또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도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생들기름과 들깨가루 중 어떤 게 더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목적에 따라 선택하시면 돼요. 생들기름은 오메가3 함량이 더 높아요.
들깨 100g당 오메가3가 약 20g 들어있는데 이를 압착한 들기름은 농축된 형태라 같은 양 대비 오메가3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어요. 특히 관절 염증이 심한 급성기에는 생들기름이 더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들깨가루는 식이섬유와 단백질, 미네랄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또 포만감도 주고 소화도 더 편해요. 장기적인 관절 건강 관리에는 들깨가루가 더 적합하죠. 환자분 중에 박영자 씨는 78세 할머니인데 처음에는 생들기름을 드셨어요. 관절 통증이 빠르게 줄어들었지만 소화 부담을 느끼셔서 한 달 후부터는 들깨가루로 바꾸셨죠. 지금은 2년째 들깨가루를 드시며 관절 상태를 잘 유지하고 계세요. 생들기름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 한 티스푼 공복에 그대로 드시거나 따뜻한 물에 타서 마세요. 절대 가열하지 마세요. 오메가3가 파괴돼요.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나물 무침 마지막에 넣으시면 돼요. 들깨가루는 하루 1에서 2 큰 스푼이 적당해요. 아침 공복에 물이나 우유에 타서 마시거나 요거트에 섞어 드세요. 밥에 넣어서 지으면 고소한 맛도 나고 영양도 풍부해져요. 보관법이 정말 중요해요. 생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개봉 후 한 달 이내에 드세요. 들깨가루는 밀폐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면 3개월까지 보관 가능해요.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생들기름은 칼로리가 높아서 과다 섭취하면 체중 증가 위험이 있어요. 또 담석증이 있으신 분들은 기름 섭취 시 주의하세요. 들깨가루는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 조심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생들기름과 들깨가루 중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네 번째는 들깨와 함께 드시면 관절 건강 효과가 배가 되는 식품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52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최고의 조합들이에요. 첫 번째는 들깨와 강황의 조합이에요. 강황의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 성분인데 들깨의 오메가3와 만나면 염증 억제 효과가 2배로 증가해요. 들깨가루 한 스푼에 강황가루 반 스푼을 넣어 따뜻한 우유와 함께 마시세요. 두 번째는 들깨와 생강의 조합이에요. 생강이 진저롤 성분이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들깨의 영양소가 관절까지 더 잘 전달돼요. 들깨차에 생강 우린 물을 섞어서 드시거나 들깨가루에 생강즙 몇 방울을 떨어뜨려 드세요. 제 환자분 중에 최동수 씨가 계셨어요. 83세 할아버지인데 무릎 관절염으로 계단 오르기가 힘드셨어요. 들깨와 강황을 함께 드시기 시작한 지 6주 만에 계단을 훨씬 편하게 오르내리게 되셨죠. 세 번째는 들깨와 검은콩의 조합이에요. 검은콩의 안토시아닌이 항산화 효과를 높여주고 이소플라본이 뼈 건강을 도와줘요. 검은콩을 삶은 물에 들깨가루를 타서 마시거나 검은 콩밥에 들깨를 넣어서 지으세요. 네 번째는 들깨와 브로콜리의 조합이에요.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연골 손상을 막아주고 비타민 K가 뼈 건강을 지켜줘요. 브로콜리를 살짝 데친 후 들기름으로 무친 나물을 만들어 드세요. 또 다른 환자분인 김미자 씨는 79세 할머니인데 손목 관절염이 있으셨어요. 들깨와 검은 콩을 함께 드신 지 2달 만에 젓가락질이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들깨 강황 우유, 점심에는 검은 콩밥에 들깨, 저녁에는 브로콜리 들기름 무침을 드세요. 이렇게 하루 3번 나누어 드시면 지속적인 항염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강황은 담석이 있으신 분들이 피하셔야 하고 생강은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주의하세요. 검은 콩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이 과다 섭취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조합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다섯 번째로 중요한 건 들깨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들이에요. 좋은 음식도 잘못 조합하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52년간 임상 경험으로 확인한 위험한 조합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들깨와 혈액 응고 억제제의 조합이에요. 와파린, 아스피린 같은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들깨 섭취를 조심하셔야 해요.
들깨의 오메가3가 혈액 응고를 더욱 억제해서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들깨와 알코올의 조합이에요. 술과 함께 들깨를 드시면 간의 부담이 가중돼요. 특히 들기름과 술을 함께 드시면 지방간 위험이 증가하고 들깨의 영양소 흡수도 방해받아요. 제 환자분 중에 안철수 씨가 계셨어요. 75세 할아버지인데 심장약을 드시면서 들깨를 과다 섭취하셨다가 코피가 자주 나셨어요. 약물과 들깨의 상호작용이었죠. 들깨 양을 줄이고 의사와 상담 후 적정량을 찾아 드시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세 번째는 들깨와 고지방 음식의 조합이에요. 기름진 고기나 튀김과 함께 들깨를 드시면 총 지방 섭취량이 과도해져요. 소화 부담이 커지고 체중 증가 위험도 있어요. 들깨를 드시는 날에는 담백한 식단을 유지하세요. 네 번째는 들깨와 칼슘 보충제의 동시 섭취예요. 들깨에 들어있는 피틴산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칼슘제와 들깨는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또 다른 환자분인 이영희 씨는 77세 할머니인데 골다공증 약과 들깨를 함께 드시다가 소화불량을 겪으셨어요. 복용 시간을 조절한 후에는 문제없이 드실 수 있게 됐죠. 특별히 주의하실 약물들을 말씀드릴게요. 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 복용 중이시라면 들깨 섭취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들깨가 이런 약물들의 효과를 증강시킬 수 있거든요. 또 임신 중이거나 수술 예정인 분들도 피하세요. 들깨의 오메가3가 출혈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어요. 수술 2주 전부터는 들깨 섭취를 중단하시는 게 좋아요. 견과류나 CR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피하셔야 하고 위궤양이나 12지 장궤양이 있으시다면 공복에 들기름 섭취는 자제하세요. 여러분은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신가요? 혹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전문의와 상담받아 보시기 바라요. 해시태그 더 구체적인 회복 과정 스토리 천자. 이제 제가 들깨로 관절 통증을 극복한 더 자세한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구체적인 희망이 되길 바라면서요. 2021년 10월 정확히 3년 4개월 전이었어요. 그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손목이 너무 뻣뻣해서 이불을 제대로 거둘 수가 없었어요. 무릎도 구부리기 힘들어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죠. 첫 주에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7시 들깨가루 한 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셨어요. 솔직히 맛은 별로였어요. 고소하긴 했지만 뭔가 거칠거칠한 느낌이었거든요. 1주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아침에 일어날 때 손목이 뻣뻣했고 진료 중에도 환자분들의 관절을 만질 때 제 손가락이 욱신거렸어요. 역시 이런 민간요법으론 안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2주차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더 실망스러웠어요. 환자분들에게는 꾸준히 하라고 말씀드리면서 정작 제가 포기하고 싶어졌거든요. 하지만 의사로서의 자존심 때문인지 계속 이어갔어요. 3주차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보다 30분 일찍 잠에서 깼는데 습관적으로 손목을 움직여 봤어요. 그런데 어라? 뻣뻣함이 조금 덜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해 봤어요. 분명히 전보다 부드러웠어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손목 상태를 체크했어요. 4주차가 되니 확실히 개선된 걸 느꼈어요. 펜을 잡고 처방전을 쓸 때도 예전만큼 불편하지 않았어요. 2개월째부터는 무릎에도 변화가 왔어요. 진료실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날 때 그 끙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병원 계단을 오를 때도 무릎이 덜 아팠어요. 3개월째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주말에 등산을 했는데 예전보다 훨씬 편하게 올라갈 수 있었어요. 하산할 때도 무릎이 떨리지 않았고요.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 통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지금도 매일 들깨를 드시고 계신 환자분들께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면서 희망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분명 저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들깨의 5가지 효능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시면 될까요? 제가 3년간 직접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들깨 선택부터 중요해요. 볶지 않은 생들깨를 구입하세요. 볶은 들깨는 향은 좋지만 오메가3가 일부 파괴돼요. 생들깨를 집에서 살짝 볶아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보관 방법도 신경 써야 해요. 들깨는 공기와 빛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돼요.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한 번에 일주일치 정도만 갈아서 사용하세요. 매일 아침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기상 후 따뜻한 물 한 컵에 들깨가루 한 스푼을 타서 마시고 30분 후에 아침 식사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흡수도 좋고 속도 편해요. 요리에 활용하는 방법도 많아요. 나물 무침에 들깨가루를 넣거나 국물 요리에 들깨를 우려내서 사용하세요. 샐러드 드레싱으로 들깨 오일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해요. 처음에는 효과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저도 3주 정도 지나서야 변화를 느꼈거든요. 최소 한 달은 꾸준히 드셔보세요. 하루 권장량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아무리 좋다고 해서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하루 1에서 2스푼이 적당하고 개인차가 있으니 몸의 반응을 살펴가면서 조절하세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집에 있는 들깨 한 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 거예요. 82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건강은 거창하고 복잡한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 마시는 들깨 한 스푼 같은 작은 습관에서 나온다는 걸 몸소 경험했어요. 3년 전 저는 관절 통증 때문에 의사로서의 마지막 시간들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여전히 매일 환자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여러분께 제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아요. 80세든 90세든 우리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들깨의 오메가3는 관절 염증을 줄이고 골다공증을 개선해요. 생들기름과 들깨가루는 각각의 장점이 있으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강황, 생강, 검은콩,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고요. 하지만 혈액 응고 억제제나 알코올과는 함께 드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매일 아침 들깨 한 스푼을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3주 정도 지나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손목이 부드러워지고 무릎이 가벼워지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라고 확신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참 기쁩니다. 그 마음이 지혜 한 걸음이 함께 걷고 싶은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절 건강을 위한 간단한 운동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어요.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관절 운동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내일부터 더 들깨 한 스푼을 준비해 보시겠습니까?